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존재라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고 좋은 말을 해주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면요? 분명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상하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본성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여러분이 그 흔적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불행해지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정한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흔적이 보이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합니다. 만약 무심코 지나쳐버린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도와주었고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분명 친구는 좋은 말을 해줬고 걱정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친구를 만난 후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그런 거에서 되겠어?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또 그녀가 작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정도 가지고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다들 그 정도는 해. 라며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말이 자신을 위한 충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친구는 실제로는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그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라 믿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관계, 그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정리하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 중에 여러분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나 보이지 않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흔적이 보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번에는 그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분명 별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만난 후에는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어딘가 모르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흔히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정한 흔적을 남깁니다. 첫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꾸만 자신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축하해주는 대신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혹은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아.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자신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이 행복해질 기회를
보이지 않게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대신 은근한 말투로 여러분의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마치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늘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다들 나만 힘들게 해. 나는 언제나 희생자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의 대화는 늘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문제든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남이 자신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아무리 도와줘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지쳐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을 흔드는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친절하고 좋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갑자기 발을 빼거나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너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하잖아. 괜히 나섰다가 망신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들은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러분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그들의 심리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빛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 심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낮추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음 깊숙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 열등감을 인정하고 노력으로 극복하려 합니다. 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승진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말 축하해주는 사람은 너 정말 수고 많았어. 그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운이 좋았네. 거기 회사는 승진 기준이 좀 이상한 거 아냐?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성취를 평가절하하려 합니다. 이들은 남이 성장하는 것을 자신이 뒤처지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를 낮추고 자신이 더 낫다고 착각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어릴 적부터 늘 칭찬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방법으로 인정받는 대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돋보이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할 때
여러분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롭게 배운 지식을 이야기하면 그건 기본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라며 여러분의 말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통제하려는 심리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거 해봤자 별거 없을걸? 넌 원래 그런 거 잘 못했잖아.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 하면 후회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진짜 여러분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면 자신이 더 이상 여러분을 통제할 수 없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사라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넌 원래 그런 거 못하잖아. 그거 해봤자 의미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불안과 열등감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미소를 짓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고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평가보다 여러분의 신념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흔들릴 때 남의 말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의 의미와 이유를 스스로 분명하게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거 배워서 어디다 써?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나는 이걸 배우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어. 내 삶에 의미를 더하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기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책입니다. 셋째, 그들과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관계를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를 깎아내리고 내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오랜 인연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서로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악연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사람인지 아니면 결국 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존중이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목표를 세웠을 때 좋은 인연이라면 그 목표를 존중하며 응원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이라면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넌 원래 이런 걸 잘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길을 부정하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단지 그 사람이 가진 편견과 한계를 드러낼 뿐입니다. 둘째, 상대가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 그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인연은 여러분의 감정을 사소하게 만들거나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정도는 누구나 힘들어. 그걸 힘들다고 하면 넌 너무 유난 떠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좋은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며 여러분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스스로를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한없이 부족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자꾸만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좋은 인연은 여러분을 더 당당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혹은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관계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스스로 좋은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좋은 사람만 다가오기를 바라지만 정작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내 주변에는 항상 나쁜 인연만 끊이지 않을까? 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보이는 태도에 따라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기울이며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내 곁에 머물게 됩니다. 둘째, 인연을 테스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처음부터 지나치게 깊이 얽히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인연인지 판단하려면 작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인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인지 살펴보세요. 또한 작은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배려하고 양보하고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셋째, 나쁜 인연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이유로 상대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데도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좋은 인연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하는 순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머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앞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인연을 테스트하는 것, 그리고 나쁜 인연을 끊어내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좋은 인연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 번의 만남만으로도 그 인연을 붙잡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첫째, 좋은 인연은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관계든 서로에게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좋은 인연이라면 여러분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진짜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늘 긴장해야 하고 내가 실수하면 떠날까 두려운 관계라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둘째, 좋은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인연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성장하게 만듭니다. 반면 여러분을 계속 깎아내리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좋은 인연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신뢰가 없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좋은 인연이라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불안함보다 안정감이 크다면 그 인연은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가 편안한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나요? 그 관계에는 신뢰가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인연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러니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신중하게 바라보세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좋은 인연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인연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